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이제 드디어 11월 연말 분위기가 좀 나는 달이 시작이 됐어요. 10월 말 그리고 11월 들어서면서 시장에 의미 있는 이슈들도 적지 않았고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관련한 포인트 담고 있는 리포트들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왔던 가운데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실적 발표 이후에 볼만한 포인트들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 준비했고요. 빅테크 전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꽤 커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 투자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 담겨있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도 준비를 했어요.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가의 변동이 좀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네이버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알파벳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AI가 키우는 파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생성 AI의 도입은 검색 엔진 시장 내에서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한 내 몫의 파이의 손실이라는 부분으로 알파벳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제목에서도 보듯이 AI는 오히려 알파벳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보면 생성 AI가 도입되면서 사용자들이 이전에는 검색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생성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됐고 때문에 전체 검색 쿼리 수가 늘어나고 있고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타겟화된 광고가 용이해졌고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상승했고 그러니까 광고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해서 전체 검색 광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 이 전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알파벳은 AI 오버뷰와 AI 모드의 도입으로 전체 검색 쿼리 그중에서도 광고와 연관이 높은 상업용 쿼리가 모두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알파벳의 광고 매출은 1년 전에 비해서 13% 성장해서 실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증명하기도 했고요. 이 생성 AI 기반 검색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죠.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는 주목을 했는데요. 알파벳은 오픈 AI와 함께 글로벌 탑티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내에는 제미나이 3도 출시될 예정이라는 점에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기반 응용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게 결국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니만큼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재화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알파벳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물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6년 기준 PER 23배 수준으로 아직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평가이고요. 생성 AI의 본격 도입과 광고 시장의 파이의 성장, 그로 인한 잠재적인 기업 가치 상승 여력 적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타겟 멀티플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기존 241달러였던 걸 360달러까지 49% 적지 않은 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빅테크 내에서는 탑픽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 비용 상승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자, 이어서 아마존에 대해서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여기서도 파이가 등장하죠. 충분히 큰 AI의 파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역시 클라우드가 좋았습니다. 산업 경쟁 심화에 대한 걱정이 사실 있는 이 영역이 클라우드이기도 합니다만 AWS 매출이 20% 증가해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외 이커머스 매출 역시 북미 그리고 글로벌에서 각각 11%, 1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도는 좋은 실적을
달성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존은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규모를 27년까지 2배 확대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26년에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는 AI 쇼핑 비서인 루퍼스가 연환산 기준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박연준 애널리스트는 종합해서 봤을 때 예상보다 강한 클라우드와 이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 속도를 반영해서 26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266달러로 기존 252달러에서 6% 높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부문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쟁 빅테크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이를 반영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기다릴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역시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계연도 26년 기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40% 성장한 애저를 중심으로 28% 성장한 클라우드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 내외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 기대 이상의 지난 분기 실적이었다라는 평인데요.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2년 내에 데이터 센터 면적을 2배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투자가 상당 수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점, 이 부분에 시장은 주목해서 주가가 다소 저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걱정이 시장 내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박연준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단기 투자 확대에 따른 부담은 일단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성과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직 실적 기여도가 미미한 기업용 AI 비서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기술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채택률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때문에 이익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확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이 기반을 확대해 놓으면 그로 인한 이익의 플러스 요인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아직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기업용 AI 시장 역시 이익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단기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주가의 조정이 있다면 이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때문에 매수 의견 유지합니다. 역시 업종 내 탑픽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695달러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이제 그에 대한 리뷰 담겨 있는 보고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관점을 중장기로 유지합니다만 주가를 보면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만한 요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전반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의견담은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성근, 조윤경 애널리스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부상하는 빅테크 캐펙스 우려라는 제목이죠. 앞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고서에서도 봤듯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현재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9월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데 일단은 이 보고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캐펙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지난 9월에 회사채 발행을 했었고요. 이어서 최근에는 또다시 담보부 대출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메타 역시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0일이었죠. 메타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역시 캐펙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이제 설명인데요. 주요 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는 움직임, 상향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걱정만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좀 아니다. 주가 움직임은 좀 달랐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가 방향을 쥐고 있는 건 수익성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번 실적 발표 구간에서 보면 캐펙스 가이던스가 모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방어한 구글 그리고 아마존은 주가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빅테크들의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보고서에서는 2026년 2분기까지는 이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로 인한 수익성의 압박을 어떻게 녹여갈 수 있는가, 어떻게 방어해 갈 수 있는가가 앞으로 이제 빅테크 내에서 캐펙스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가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은 2027년까지 견조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타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수익성 지표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를 타개할 만한 대책이 있는지에 따라 주가의 방향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빅테크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수익성 지표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 했다는 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는 쭉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내 기업들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리뷰 보고서에서 목표가를 조정한 이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좀 보도록 하죠. 이진호,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이 리포트인데요. ESS로 배터리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SS의 방점을 좀 찍고 있죠. 일단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컨센서스를 영업이익단에서 무려 127% 아주 대폭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이렇게까지 웃도는 실적이 나온 건 정유 부문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서 기인한 타이트한 수급 그리고 전분기 말 대비 상승한 유가를 호실적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진호,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이 리포트에서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줬는데요. 정제 설비 부족과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일단 유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정유 부문 실적 개선이 호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 건 요 이제 제목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ESS 배터리 부문의 ESS 모멘텀 이라고 보고 있어요. 배터리 부문의 4분기 실적은 다만 일단 이 미국 쪽의 수요 부진 그리고 신규 공장 초기 비용 부담 등으로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긴 그림에서 좀 봐야 할 게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ESS 수주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그를 통한 전체 실적에서의 기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지금은 가져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유 그리고 배터리 부문의 실적 전망치 상향, 특히 ESS 모멘텀에 기반한 실적 전망치 상향, 요걸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 11만 6천 원이었던 걸 15만 6천 원으로 30% 이상 상향한다라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부문에서의 정제 마진 추이가 일단은 긍정적이고 유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배터리 쪽에서의 ESS 모멘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함께 했다는 것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두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주죠. 크래프톤인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보면 일단은 1년 전에 비해서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이 매출단에서의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뭔가 보면 뭐니 해도 펍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가 견인한 실적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리포트에서 이미석 애널리스트는 매출단에서의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이제는 좀 고민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IP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주가의 리레이팅이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텐센트의 델타포스나 일렉트로닉 가치의 배틀필드 6의 흥행 등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배틀그라운드의 성장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크래프톤으로서는 배틀그라운드 이 펍지의 신성장 동력, 펍지를 제외한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차기 대형 신작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주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으로 타겟 멀티플을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낮춰 잡았어요. 기존 45만 원이었던 걸 38만 원으로 16%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현재 주가가 26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낮춰 잡은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그래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네이버입니다. 역시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제목이 강력하죠.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3분기 실적 보면 커머스에서 36%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바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 실적 역시 기대를 웃도는 수준이었고요. 커머스가 왜 좋았나 보면 AI 추천 고도화에 따른 스마트 스토어 성장 등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커머스만 좋았는가 하면 이외에도 웹툰 중심의 콘텐츠 매출 그리고 AI 활용 효과에 힘입은 광고 매출 성장 등 전 부문에서의 성장이 포착됐습니다. 광고, 커머스, 콘텐츠 부문 호조에 따른 26년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라고 때문에 밝혔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 매수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26년 실적 전망이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해서 기존 34만 원이었던 걸 40만 원으로 18%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매수 의견 유지하며 인터넷 업종 내에서의 탑픽 의견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한편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네이버 주가 흐름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두나무 합병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합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꽤 중요해 보인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인 현금이나 자사주 투입이 없다면 이게 추가적인 리레이팅의 근거가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현금이나 자사주 투입, 그러니까 추가 재원의 투입이 재원의 활용을 통해서 지분율이 50%까지 확보해서 가는 그림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네이버에 있어서 추가적인 멀티플 그리고 이익 추정치 상향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미석 애널리스트의 의견인데요. 일단은 이걸 봤을 때 긍정적인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석 애널리스트의 시각이고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나무 합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뉴스플로우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가능성,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갖고 일단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들이 좀 수가 많았는데요. 쭉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관련된 의견을 담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관련되어 있는 것들 포함해서 시장 내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리포트들 다음 주에도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